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발언은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을 만한 많은 투자자분들도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지명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또 다시 여러 차례 좀 쏟아냈고, 어제도 비슷한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아시다시피 2018년도 트럼프 일기 때 본인이 임명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끌고 있는 연준의 의장이기도 하죠. 근데 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해임은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좀 될지 오늘 좀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은 정치 게임 중이고 내가 나가라고 하면은 바로 아웃이다. 이런 식의 강한 어조로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강하게 해임을 해야 된다, 해임할 수 있다, 내가 말하면 바로 아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연준 이사들은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공식적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 이사들은요, 14년 동안의 임기를 부여받게 되고요.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그 해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913년도, 그때 이제 연방준비법에 처음 좀 지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비리라던가 직무태반, 그리고 중대한 윤리 위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단순히 지금 정책상으로 이견이 발생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던가,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자기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유에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금리 인상에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준 의장을 해임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파월 의장 본인도 의회에서 좀 증언을 여러 좀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임기 중인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좀 못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만약에 요구하더라도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현행 법률상으로 봤을 때 이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없다라는 거를 좀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그 법적인 그 회색 영역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를 파고들 여지가 있는지 좀 검토를 했다라는 게 이번 그 내용의 핵심이기는 합니다. 이번 기사화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을 의장 직위에서만 좀 해임을 해가지고 연준 이사직은 유지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준 의장도,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법적 공방을 좀 불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전례도 없고요. 그리고 성공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대통령의 연준 의장 해임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고, 실행한다면 심각한 법률 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제도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어떤 변수 하나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게 타임이라는 곳에서 일단은 가지고 온 건데,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그 대법원이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대법원이
대통령이 이 독립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은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그리고 성과보호위원회 같은 이런 독립기관들을 두고 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단순히 노동기관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준 의장 같은 그런 자리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신호로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좀 단호하긴 합니다. 그 판례는 우리한테 적용 안 돼.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논쟁의 뭐 핵심에는 100년도 더 된 유명한 좀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1935년도 이때 그 험프리스 집행자 대미국이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법원이 대통령이 이유 없이 독립기관 수장을 해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좀 판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할 수 없는 어떤 좀 장치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법원이 거의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화당 쪽으로. 근데 만약에 이 오래된 판례를 그 보수 쪽에서 좀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파월을 이제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파월 해임 이야기를 꺼내 든 거는 어쩌면은 곧 해임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법적 공방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앞서서도 얘기를 좀 드렸다시피 사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만한 내용이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지금의 어떤 여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을 해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압박한 사례가 있었나라는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연준의 역사로 좀 돌아가 보면은 공식적으로 뭐 임기 중에 연준 의장이 해임된 사례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다만 정치적인 압력은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시가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 그리고 토머스 맥케이브라는 사람과 이제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데, 해리 트루먼은 대통령이고요. 토머스 맥케이브가 이제 이 위원장이었었습니다. 의원장이었었는데, 이때 한국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서 저금리를 원했는데 이 토머스 맥케이브가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버렸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맥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압박을 받았었고 이런 공개적인 압박 속에서 조기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마틴이라는 사람을, 여기 나오죠, 마틴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트루먼이 맥케이브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압력을 통해서 조기 사퇴를 좀 이끌어냈다라는 사례로 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존슨이랑 마틴 간의 갈등인 건데, 이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베트남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통화의 완화 정책을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존슨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막 격분을 해가지고 이때 마틴 의장을 그 목장으로 불러냈대요. 불러내가지고 막 멱살 잡고 내 아들들이 베트남에서 죽어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멱살잡이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랑 백악관이랑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틴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굴복하지 않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연준이 좀 정치적인 독립성을 얻어냈다라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긴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다른 사례는 리처드 닉슨인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아서번스랑 갈등이 있었던 요 사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좀 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번스한테. 그래서 이때 그 백악관 녹음 테이프가 공개가 됐었는데,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번스 연준 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가 코앞인데 우리한테 해끼치는 결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공식적은 아니죠. 뭐 본인들끼리 뒤에서 통화로 압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압력을 넣는 그런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번스가 여기에 좀 굴복을 해가지고 닉슨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좀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낳아냈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저금리를 이제 이어간 거는 좋았는데 그게 사실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가지고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연쇄적인 결과가 뭐가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심각하게 좀 경제적인 혼란이 좀 야기되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사실 좀 강도 높은 충격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이후로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훼손하지 않는, 뭐 공식적으로 비난을 한다던가 비판을 한다던가, 네, 그러지는 않는, 그래서 일부 좀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좀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다 깼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연준 의장한테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사례들을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물밑 압력이었었고, 공개가 된 거는 이제 의도치 않게 이런 뭐 통화본이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해임을 언급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막 흔든다거나 막 이런 적은 없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의 사례가 연준의 어떤 100년간의 사례를 봤을 때 보기 드문 강도 높은 충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임이 된다, 뭐 법적 공방을 뭐 불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가 걸리든 간에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약에 해임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과거의 어떤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연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큰 혼란이라던가 파장이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과 혼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길게 봤을 때는 신뢰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당연히 좀 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파월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고 함께 가는 인물인데, 이 베센트가 좀 신중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시도가, 그러니까 해임하려는 이런 시도가 최근의 관세 폭락으로 이미 시장이 어지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자중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이런 해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과거에 좀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장의 어떤 경질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을 해서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가 뭐 어쨌든 급격하게 투매 현상을 벌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2018년도 말쯤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하겠다, 파월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고, 그때 시장이 크게 좀 흔들리면서 연말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좀 밀리다가 이때 또 급락했던 요랬던 좀 사례가 있었고요. 이때 실제로 그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 기사를 이게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내용이고, 뉴스를 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뭐 이상한 게 왔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해임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이제 주식을 팔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런 입장들도 있기는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낮은 금리를 원하잖아요. 저금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만약에 이제 후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오히려 호재 아니냐,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오히려 호재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도 이제 보셨다시피 사례를 봤잖아요.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이후에 얼만큼의 큰 충격이 왔는지, 얼마나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사례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제도 신뢰 붕괴로 인한 악영향이 더
커지고 시장 평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훼손 자체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이는 그런 결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이라던가 뭐 달러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인데 뭐 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자산이죠. 네, 근데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 시장에도 충격을 줄 걸로 보고 있는데 보통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요, 국채라는 거는 특히나 미국 국채라는 건 안전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네, 그래서 뭐 보통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이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보통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근데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일시적으로 혼란 속에서 국채를 사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국채를 파는 세력들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덕스러운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뭐 신뢰도를 잃게 될 거고 그러면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타나서 금리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 2018년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연준 파월 의장의 해임 건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 그 연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갑자기 튀는 모습들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뭐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쪽에도 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일단은 달러와 가치에도 즉각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앙 뭐 은행장을 쫓아냈다라는 소식은요, 당연히 뭐 달러화를 쓰는 미국의 자산 전반적으로 가치 하락을 좀 야기시킬 수 있을 거고요. 안전 통화로 여겨지던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고가를 찍던 이 달러화가 그 기점 이후로 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미국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국가들, 글로벌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줄 거냐? 당연히 줍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미국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이라던가 그리고 자본 유출 압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파월의 해임 건이 실제로 실체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칙이 바뀌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좀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임이 현실적으로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어렵고 시장으로도 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체 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해임 관련된 강한 발언들을 하는 걸까에 대한 의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뭘 원해서 자꾸 이러는 걸까? 이 어려운데도. 결국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전략이 좀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 용도로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보통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공으로 돌리고요.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거나 그러면 항상 연준의 통화 긴축 탓으로 좀 돌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과거부터 보통 이제 약간 파월을 희생양으로 좀 써왔던 이력들이 좀 있어 왔죠. 이전부터 일기 때도 그랬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개 압박 수단으로 지금은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좀 극단적인 발언을 일단 폭탄을 던져놓고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봤을 때는 연준에도 마찬가지로 해임 카드를 이렇게 흘리면서 어떤 완화 정책을 끌어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뭐 시장이나 언론이 뭐 떠들썩하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지층 결집인 건데 연준을 이제 공략함으로써 뭐 강한 지도자 대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더 대 엘리트.
이런 형태의 어떤 좀 구도 대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퓰리즘적인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일반 대중 중에서는요, 복잡한 경제 논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데 중앙은행이 발목 잡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구도를 받아들이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지층들도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연준한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충성 지지층한테 좀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사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의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 2019년도거든요. 이때도 2019년도 9월 달 그때 뉴스 헤드라인을 가지고 온 건데 이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뭐라고 올렸었냐면 연준이 금리를 0%로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제 킹 오브 뎁이라고 해가지고 부채의 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런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좀 어떤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감을 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백악관의 한 측근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두고서 수류탄에서 안전핀을 뽑아들고 흔드는 격이다라고 이제 좀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도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뭐 실제로 해임을 진행을 하려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왜냐면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이제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거든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뭐 해임 얘기를 하고 다음 뭐 이제 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진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유는 뭐 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시장 충격이 좀 클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런 의도를 담아서 계속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임 논란에 대해서 뭐 에버코어 ISI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이번에 냈는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갑자기 확고해지면은 시장 스트레스가 심화될 거고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여기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IMF의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약화됨에 따라서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은 민첩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러한 역량은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연준의 전문가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은 국민의 신뢰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한다면 시장은 이걸 달가워하지 않을 뿐 그리고 불확실성만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약 크고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상황이고 실제 실행 시에는 이렇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논란은요. 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주는 어떤 내용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발언은요, 뭐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좀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도임을 많은 전문가들도 짚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 한 명의 투자자로서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독립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대체 뭔지, 실제로 가능은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라던가 그리고 파월과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